네, 법원이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서는 이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다만 법원은 이 부회장의 책임 유무는 재판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사회부 법조팀 김동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결국 기각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섰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과 옛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부회장, 김종중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는데요. 오늘 새벽 서울구치소에서 귀가하는 이재용 부회장 모습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영장 기각됐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불법 의혹 관련해서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는 의혹 있으신데 계속 부인하시나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해자들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와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설명을 보면 장기간 수사로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글로벌 기업 총수로서 도주 우려도 없어 구속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새벽쯤에 결과가 나왔는데 그 사이에 삼성과 검찰의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후에 바로 검찰이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영장 기각 후 바로 입장을 내고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 자료 등에 비추어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고 입장을 바로 내놨습니다. 영장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앞으로도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삼성 측 변호인들도 입장을 바로 냈는데요. 특히 법원의 기각 사유에 대해서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도 했습니다. 네, 오는 11일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 8시간 반의 영장실질심사 그리고 17시간 만에 귀가를 했습니다. 이 포토라인에 서는 과정과 귀가하는 과정에서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네, 이 부회장이 포토라인에 선 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 출석한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입니다. 네. 굳은 표정으로 출석한 이 부회장은 불법 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는지, 3년 만에 영장 심사를 다시 받는 심경이 어떤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일체 답변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는데요. 심사를 마치고 나올 때에도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말 없이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영장 기각 결정 후 2시 40분쯤에 서울구치소에서 나올 때에는 피로한 얼굴로 취재진에게 늦게까지 고생했다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차에 올라탔습니다. 예, 일단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졌는지 쟁점을 좀 살펴볼게요. 그 삼성 측은 부인을 하고 있지만 검찰 측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승계를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주가 조작이나 분식 회계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회장 영장 실질 심사는 8시간 30분 동안 걸렸습니다. 8시간 40분이 걸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긴 기록입니다. 그만큼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는 걸 방증하는데요. 검찰은 이번 사건이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범죄라고 규정하고 범죄 중대성에 비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계획이 2010년대 초반부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고 또 주가 조작 등 불법 행위가 동원된 계열사 합병으로 이 부회장이 얻은 부당이익이 수조 원대에 이른다는 겁니다. 검찰은 옛 미래전략실의 경영권 승계 작업 전반의 계획이 담긴 이른바
프로젝트 G를 증거로 내놨습니다. 예. 여기서 G는 거버넌스의 앞글자를 딴 건데요. 지배 구조를 이 부회장에게 어떻게 넘겨줄 것인지를 극비리에 추진한 프로젝트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방안 등 불법 의혹이 제기된 현안을 이 부회장이 직접 보고받은 물증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이 부회장을 구속하지 않으면 남은 재판 과정에서 총수지휘를 이용해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논리도 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삼성 측은 이런 검찰 측의 논리에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보고받은 사실도 없다, 이런 논리였는데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까요? 네, 이 부회장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불구속 수사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1년 7개월간 수사로 필요한 증거를 대부분 수집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내세웠고요. 네. 또 글로벌 기업인으로서 도주 우려가 희박하다는 점 역시 강조했습니다. 삼성 측은 특히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의혹과 관련해 시세 조정은 결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가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고 불법적인 시도는 전혀 없었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또 이 부회장이 주가 관리를 보고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4조 5천억대 삼성바이오 회계 사기 혐의 역시 국제 회계 기준에 따랐을 뿐 죄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기 이틀 전에 이제 삼성 측은 수사심의위를 요청을 했었는데 이 지금 영장 기각이 수사심의 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외부 전문가가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달라, 검토해달라면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은 개최 여부를 심사하는 검찰 시민위원회를 오는 11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할 부의심의위원회를 여는 건데요. 네. 부의심의위에서 수사심의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이 수사심의를 소집하고 수사검사는 이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번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이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와 결과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수사심의가 열리고 불기소 의견을 낼 여지가 생겼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건은 법원이 혐의 소명 여부를 어떻게 판단했는가인데요. 아까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을 드렸는데 네. 법원은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책임 여부를 재판에서 따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사심의에서 기소 의견을 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만드는 근거기도 합니다. 네, 또 이제 수사심의위가 열릴지 또 여기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법조팀 김동욱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